안녕하세요. 권상희 교수님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챕터 21 포스트 모더니즘의 설명을 맡은 곽윤선입니다. 포스트 모던 이론의 소개에 앞서서 간단히 인트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안에 여성이 보이시나요? 금발의 백인 여성이 한 명 보이는데 혹시 이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마돈나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돈나는 1958년 8월 16일 날 출생했고 싱어송라이터, 음악가, 댄서, 가수, 배우, 작가, 영화 제작자, 영화 감독 등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곡은 Like a Virgin, Like a Prayer, Justify My Love의 다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마돈나의 활동이나 업적, 뉴스 등에 관한 소식을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여러분은 마돈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나요? 아마 마돈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누군가는 그녀를 국제적인 팝의 여왕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아마 대중들이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가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또 다른 사람은 아마 대중들이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인 훌륭한 배우, 댄서, 작가 등의 여러한 그녀의 역할을 설명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여러 가지 모습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진정한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길버트는 마돈나는 포스트 모던 신화로 대표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마돈나의 사례 외에도 한 가지 사례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는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TV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이 모두 아시듯이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잡고 뉴욕 상공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TV 안에서 스파이더맨은 공중을 날기도 하고 적을 무찌르기도 하며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파이더맨은 존재할까요?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파이더맨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파이더맨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TV 앞에 나오는 스파이더맨을 보면서 마치 스파이더맨이 현실에서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내 옆에 올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돈나와 스파이더맨의 예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시들 중 하나인데요.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텔레비전, 광고, 뮤직비디오, 건축 양식 등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어떤지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개념으로만 설명해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토인비는 1950년대 이전에 기존의 기능적이고 실용적, 그리고 이성적이었던 사회문화 양식에서 탈피하던 1960년대, 70년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설명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개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건축 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놀드 토인비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장 보드리아르입니다. 장 보드리아르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학자 중 하나인데요. 그는 우리가 기술 발전과 미디어로 인해 산업사회 이전, 현대화 이전, 기술사회 이전의 수세기 전의 사람들이 살던 삶과 유사성이 거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보드리아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에서 우리는 실제의 손실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의 손실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제의 손실이라는 개념을 보기에 앞서 우리는 시뮬라시온과 시뮬라르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화면 가운데에 미키마우스가 있습니다.
모두들 아는 이 캐릭터는 월트 디즈니가 쥐를 보고 창조해낸 캐릭터인데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디즈니 회사의 가장 유명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키마우스의 복제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짝퉁 미키마우스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특정한 대상을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복제한 제품을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며 이렇게 복제를 하는 과정을 시뮬라르크라고 설명합니다. 즉, 짝퉁 미키마우스는 쥐의 시뮬라시옹인 미키마우스가 시뮬라르크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의 손실이란 무엇일까요? 미키마우스에 이어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실제의 손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 공주를 좋아하셨나요? 전 참 좋아했는데요. 많은 어린이들은 디즈니월드 공주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현실에 존재하는 모나코 공국의 캐롤라인 공주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녀가 누구인지 묻는다면 이 아이들은 단번에 이 사람이 공주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공주를 좋아하지만 단지 그것은 원본 공주의 시뮬라시옹에만 해당하며 그것의 시뮬라시옹인 디즈니 공주만을 알고 있습니다. 즉, 복제품이 원본의 이미지를 대신해 원본의 이미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를 실제의 손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의 손실이라는 개념은 하이퍼리얼이라는 개념과도 유사합니다. 복제가 원본을 능가하고 원본과 복제품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유사해지는 것을 초과실제, 즉 하이퍼리얼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앤디 워홀 작품이 그 예시인데요. 저는 캠벨 수프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를 그린 작품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디 워홀이 그렸던 한 장의 작품은 수많은 복제품을 양산했으며 우리는 어떤 캠벨 수프의 작품이 먼저 나왔는지 알 수 없고 앤디 워홀의 작품은 실제 캠벨 수프를 유명세일에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하이퍼리얼 혹은 초과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드리아르가 제시한 시뮬라르크의 개념에 이어 이와 관련된 학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터 벤야민입니다. 그는 시뮬라르크가 사회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인 들레즈는 시뮬라르크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데리다인데요. 데리다는 언어도 시뮬라르크라고 말했습니다. 언어가 없는 원시시대에 새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본인 새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의 복제품인 새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새가 없이도 새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데리다의 의견과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맥루한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맥루한은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맥루한은 또한 미디어가 인간의 연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책, 자동차, 전구, TV, 옷 등 무엇이든 인간의 신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은 다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다리의 연장이고 옷은 피부의 연장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어느 신체 부위가 연장되는 것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맥루한은 말합니다. 즉, 옷은 피부의 연장, 자동차는 다리의 연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동차는 다리의 시뮬라르크이며 옷은 피부의 시뮬라르크된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즉, 맥루한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또한 맥루한은 TV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TV가 내보내는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TV라고 하는 미디어의 테크놀로지라고 말합니다. TV를 시청할 땐 눈과 귀를 사용하고 이는 원시인들이 터치라는 감각을 중시했던 것으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즉, TV는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그러한 터치를 가능하게 만들어 인간 생활의 재부족화를 낳게 만드는 미디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맥루아는 TV에 의해 재부족화된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맥루아는 또한 몇 가지의 시를 통해 미디어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닉슨과 케네디의 TV 토론입니다. 60년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 닉슨과 케네디는 TV 토론을 했는데요. 라디오를 통해 그 토론을 들은 사람은 당연히 닉슨이 이겼다고 생각한 반면에 TV를 통해 그 토론을 보고 들은 사람은 케네디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맥루아는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나 리즈 테일러가 그들의 탁월한 미모와 연기 실력에도 불구하고 TV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배우들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는 TV라고 하는 미디어의 영상 테크놀로지가 메시지 자체를 압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맥루아는 말했습니다. 즉, 터치의 시뮬라시용이기도 한 대중매체가 어떻게 정보를 시뮬라르크함에 따라 세상이 바뀐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맥루아의 미디어에 대한 시각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받고 있습니다. 현대의 뉴스와 시뮬라르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란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정리해서 이것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겨레, 조선, 중앙 등 매체의 성향과 기자의 판단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시뮬라르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같은 원본인데도 다른 시뮬라르크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한다는 정부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4가지의 매체는 각자의 헤드라인을 다르게 썼는데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최저임금 2년간 29% 올라 사실상 1만원, 중앙일보는 실질 최저임금 1만원 속도 조절 없었다 등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옆에 보시면 경향신문은 갈 길 먼 공정사회 갑은 비켜서 있다. 한겨레는 산입범위 확대하듯 최저임금 인상 착시라는 헤드라인을 내놨는데요. 즉, 앞에 두 매체가 최저임금 인상의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듯 현실에서 바로 지금도 다양한 미디어는 수많은 시뮬라르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디어가 생산한 정보가 그것 자신의 콘텐츠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즉 실제 손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과 사회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보가 궁극적으로 모든 원본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엔트로피에만 기여하고 대중은 실제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미디어만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 때문에 결국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자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련한 내용을 저는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맨 왼쪽에는 실제의 빨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본의 정보를 미디어는 자신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도를 반영해 초록새라는 시뮬라르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록새에 대한 시뮬라르크를 형성해 메시지를 수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수용자는 실제 빨간새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가 전달한 초록새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빨간새의 존재를 지워버리게 됩니다. 제가 제시한 이 모델은 시뮬라시오, 시뮬라르크, 그리고 실제의 손실 3가지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중은 미디어를 마주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중은 미디어의 세계에서 성인 세계 요구에 직면한 아이들처럼, 즉 아무것도 모르고 자율적이며 책임감이 있고 자유로운 모습을 가진 채 지각이 있는 존재로 그들 자신을 구성하도록 요구됩니다. 반면에 이러한 사회의 요구는 복종적이고 수능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든다는 양면성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그들 스스로 대중의 전략으로서 전략적인 저항을 하곤 합니다.
사회 억압과 억압 시스템에 자신의 주체성을 해방하게 주장하고 미디어가 제시하는 시뮬레이션을 거절하는 것인데요. 미디어가 제시하는 메시지에 반대하고 다른 이들과 다른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유, 해방, 역사 등 의식 있는 일으킴이 실제로 시스템의 방향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또한 언론이 의미의 과잉과 재생산하는 형상만이 반복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